필요할 일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이요. 왜냐하면 인제 원래 다른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업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녹화본은 이제 유료로 보통 유료 10,000원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료로 보통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저희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쪼끔 고민을 해 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녹화본 혹시 또 PC로 작업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네. 잠시 PC 잠깐만요.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불 켜보도록 조금 낮춰도 할게요. 잠시만요. 네. 누군가의 제가 전체 음소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음소거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요. 네. 쪼끔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내가 주변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쪼끔 여기 마이크를 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을 한 분 이렇게 제가 됐어요. PC 하면은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승원 선생님 승현 선생님에서 계속 마이크에서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조금만 음소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음소거가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한 30여 분 들어오셨으니까요. 제가 공유하고 선생님들에게 제 화면 공유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 드리고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고요. 제가 광주라고 하면 경기도 광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고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원래 꿈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인제 인생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꼭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평생교육문화원 대표로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생님들 디지털 배움터 강사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이나 디지털에 관련된 강의를 무료로 수강생들은 무료로 들으시고 강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강사들을 뽑아서 강의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제가 자격과정 이렇게 SNS 마케팅이라든가 스마트폰 자격과정도 진행했고 대한치매협회에서도 자격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너무 제 소개가 길면 선생님들 지루하시니까 제 화면을 바로 보여 드리고 할 건데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현재 수락이 안 된 분이 계신가 한 번만 확인해 보려고요. 예. 다 수락되신 것 같네요. 음 네. 그러면 제가 제 화면 공유 다시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음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시야 1. 네. 누군가 이동 중이신가 보네요. 네. 선생님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거 인제 제 화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뭘 오늘은 주로 수업을 해 드릴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주의사항 또는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카메라를 자주 내려갑니다. 사용하고 있지만 설정을 문이 어떻게 해야 닫힙니다. 되는지 네.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제 계속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던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 한 번만 봐 볼게요 선생님.
소리가 지금은 잘 나오시죠? 네. 전체 음소거는 선생님, 이남희 선생님이 전체 음소거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전혀 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끄러우면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했던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80 대건 뭐 90 대건 아니면 10 대건 더 어린 사람이건 누구나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일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카메라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면요. 선생님들 화면하고 제 화면이 조금 다르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채팅방에다가도 공유해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폰이 삼성폰이 아닌 아이폰이거나 LG 폰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특강 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쭤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삼성폰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자격 과정을 하든 여러 가지 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요. 어 95% 이상이 삼성폰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LG폰은 이미 단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주변에서 혹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는데 LG폰을 사 오시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선생님은 지금 좀 여기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네 그냥 요렇게 좀 화면을 카메라 아직 안 켜고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주변에서 LG폰 새로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LG폰을 사 가지고 오신 경우는 제가 인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판매자들한테 속아서 LG폰 사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가능하면 LG폰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일반 뭐 냉장고라든가 TV 요런 전자제품들은 LG폰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스마트폰만큼은 LG하고 삼성이 굉장히 쌍벽을 이룰 만큼 좋은 회사인데 LG폰이 스마트폰 출시를 이제 포기하고 단종을 시킨 이유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들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폰이 굉장히 저희같이 스마트폰 강사가 봐도 되게 어떤 설정을 들어간다거나 어떤 메뉴 같은 걸 찾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 앞으로 혹시 새로 폰을 어 구입하실 때 꼭 삼성폰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구글 폼에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신청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강사를 하시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꼭 삼성폰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카메라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정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해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 보시면 선생님들 카메라에는 지금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세요. 저처럼 뭐 동영상 옆에 인물 동영상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쓰고 계신가요? 네. 네. 어떤 거 꺼내 놓고 쓰신가요, 선생님은? 동영상 네. 별로 없네요. 별로 없네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왼쪽부터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저는 싱글 테이크, 야간, 프로, 음식, 인물 사진, 사진, 동영상, 인물 동영상, 듀얼 촬영,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그다음에 파노라마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먼저 쭉 보여 드린 이유와 그다음에 더보기를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선생님들 중에 나는 하이퍼랩스라든가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음식 모드 요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오른쪽 그러니까 현재는 사진하고 뭐 인물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영상만 혹시 나와 있으시다면요. 선생님들이 여기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네 더보기는 사진에서요. 쭉 이렇게 저처럼 손가락을 왼쪽으로
손으로 왼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더보기라는 란이 나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꺼내놓고 쓰고 있고 더보기에서 꺼낼 거는 슈퍼 슬로우 모션하고 프로 동영상만 지금 현재 있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어, 여기 그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더보기 안에서 선생님들이 음식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메뉴를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설정부터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딱딱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왼쪽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인물 동영상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사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저처럼 셔터 버튼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셔터 버튼이 저는 한 개 있는데 선생님, 아니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다 두 개씩 있으신가요? 네. 아, 여기는 그러신가요? 네. 아마 네. 여기서 대답 안 하신 분 중에, 셔터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따가 어떻게 다, 이거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이거는 제가 워낙에 조금 기본적인 거라서 보통 잘 설명을 전에는 안 드렸는데요. 해보면 선생님들이 그 사진 찍으실 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 네모 블럭 같이 사각이 있죠. 선생님들 혹시 네.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네. 아니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베스트 샷 뭐 요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 요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포커스를 어떤 쪽에다가 맞추겠다.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텀블러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텀블러가 있으면 텀블러의 이 마크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가장 이렇게 포인트로 찍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터치하시면요. 옆에 부분들은 조금 더 블러 처리라고 하죠. 흐리게 처리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을 터치해서 찍으시면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기본적인 거 동영상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인물 동영상 알려드릴게요. 통화 중에는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미러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들 동영상 찍으실 줄은 다 아시죠? 근데 네. 의외로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그 내년에 내가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저 아는 분들, 60대가 채 되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뭐 어떤 걸 이렇게 동영상 한번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찍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골 멘트. 뭔지 아세요? 잘 찍혔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자신 없어 하세요. 왜냐하면 잘 안 찍어 봐서. 근데 선생님들 동영상 찍을 때 어떻게 바뀌나요? 이게 빨간색이 찍게 되면 네모하고 줄 두 개로 바뀌죠. 네네. 네. 네모하고 줄 두 개로 바뀌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거기를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상단 위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00, 01, 02, 03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지금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으로 두 개로 혹시 보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동영상 촬영이 잘 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제가 삼성폰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요.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여기 누르기 전에 동영상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고 누르고 나면 그 네모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르신들은 빨간색이 켜져 있는 순간 동영상이 찍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이게 빨간색이 찍히는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바뀌어야 찍힌다는 거 알려주시고 상단위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지만 찍힌다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제가 구글 폼 봤더니 40대가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 이상 되시던가 그러더라고요. 뭐 50대가 주시고 60대가 조금 있으시고 하신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선생님들의 얼굴을 다 알지 못하게 다 보지 못하고 수업을 하는 관계로 조금 그런 부분 예, 설명드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중에 인물 사진은 다 나와 있으시죠? 아니요. 안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네. 인물 사진을 반드시 더보기에서 꺼내십시오. 선생님들 중에 만에 하나 더보기 안에도 인물 사진이 안 들어있다 하는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60대, 70대 수업을 해보면요. 60대, 70대의 어르신들 중에 많은 경우에 업데이트하라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꼭 본인도 업데이트 하시고요. 주변에서 업데이트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네, 이거를 추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인물 사진이라든가 싱글 테이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고 예전에는 이 인물 사진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접사였어요. 접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접사는 보통 우리가 요리나 꽃이나 이런 것들 가까운 것들을 찍을 때 접사 모드로 찍으셨잖아요. 예전에는 꽃 모양이 표시로 돼 가지고 그 접사였는데요. 지금은 접사라는 모드는 사라지고 인물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눈앞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다른 거는 안 들어오게 하고 이 향수만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다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물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거 확인하신지는 다 아시죠?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향수병만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뒤에 저쪽 뒤쪽이라든가 옆에 좌판의 글씨는 굉장히 흐리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꽃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가까이 그거를 주인공으로 찍고 가장 싶거나 그래 들어와서 얘가 건전하고 좀 성실하고 네, 선생님.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친구의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인물 사진으로 찍으시면 굉장히 입체감 있게요. 그 사람만 튀어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골드 CHE 선생님이 "아이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까 카톡방에도 공지 드렸고 전반부에 설명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이폰하고 일반 삼성폰하고 너무 사용이 많이 다르고요.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스마트폰 강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폰은 아이들이나 쓰라고 주라고 이렇게 농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아이폰이 조금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사실은.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색감이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딸도 예전에는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좀 많이 달라서 네 선생님이 조금 감안하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혹시 가족분 중에 삼성폰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 걸로 좀 같이 강의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요.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요. 요거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 오른쪽에 이게 동그라미 이거 있는 거 보이신가요? 네. 이따가 선생님 제가 지금 채팅방에서 질문 들어온 거는 수업 끝나고 한꺼번에 대답을 해 드릴게요. 안 그러면 계속 좀 수업이 끊어져서요.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이거 누르면요 선생님
원래 보통 이렇게 블러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이 효과 강도가 지금 저는 7로 해 놨는데요. 저는 인물 사진에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블러 처리를 7로 해 놨고요. 만약에 요거를 조금 이렇게 줄여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주변이 완전히 흐리게 처리된 그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뭐 스튜디오라든가 요 오른쪽 걸 눌러 볼까요? 컬러 배경 요런 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찍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컬러 포인트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은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요거 하이키 모드 모노라든가 뭐 스튜디오 그다음에 또 네. 잠깐만 이수영 선생님이 지금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두 개로 접속하셨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는 다 아시면 좋은 내용이다.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줌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접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는 오디오 연결을 안 하셔야 돼요. 둘 다 오디오 연결을 하셨을 때는 금방처럼 하우링이라고 하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강의 들을 때 둘 다 접속하면 편해서 두 개로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하나만 오디오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모드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음식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과 수업을 해서 큐를 하나 갖다 놨어요. 네. 선생님들 보시면 이 음식에서 이 귤이 요거 음식 모드로 이렇게 찍었을 때 하고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일반 사진하고 음식 모드하고 두 개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 사진은 일반 사진인데 사실은 요즘은 일반 사진도 굉장히 좀 똑똑해져 가지고요. 예쁘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색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얘는 훨씬 더 사실적이죠. 제가 일반 사진으로 찍은 거는요. 여기 보면 검정색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흠집 같이 생기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요리 모드로 음식 모드로 찍은 거는 훨씬 더 색감이 더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냐면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김치를 굉장히 잘 담으시는데요. 예전에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보면 엄마가 원래 그 주신 그 주황색의 그 선홍빛의 그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 모드로 찍었더니 굉장히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식당에서 이렇게 특히나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거나 다양한 SNS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로 찍으시면 좋다? 음식 모드로 음식은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 프로 모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 DSLR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전문 사진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요거에 들어가서 뭐 스피드라든가 이렇게 밝기 조절 이런 걸 그 개인이 ISO라든가 요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쪼끔 더 전문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에는 쪼끔 제가 이제 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진을 나중에 갤러리에서 편집한다든가 이런 수업들도 해 드려야 돼서 요거는 간단하게 생략해 드릴 거고요. 혹시 요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수 있긴 한데요. 정말 나는 이 프로 버전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요. 사실은 가장 쉬운 건 요즘에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대학 중에 제일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대요. 아니요. 유튜브 대학이래요. 맞네요. 네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사진 작가분들이 올리신 카메라 부분에서도 DSLR 그 버전처럼 이 프로 버전의 모드가 나는 정말 궁금하고 꼭 그렇게 찍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정말 초고수들이 또 알려주실 테니까요. 거기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없애주는 걸까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전문 용어 중에 정목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목 현상이란 건 뭐냐면 선생님들 예전에 우리 일반 필름 카메라나 요런 걸로 찍으실 때 눈이 어떤 사람만 빨갛게 나오는 거 주황빛으로 나오는 거 혹시 아시죠?
그런 네. 것을 전문 용어로 정목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밤에 이 녀석이 잠자고 있을 때 되게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불을 켜러 가면 그 사이에는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캄캄하게 불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야간 모드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레쉬를 2번 정도 그리고 좀 더 길게 터뜨려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얘가 눈이 빨갛게 레이저가 나오지 않고 예쁘게 찍힐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이 야간 모드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어디 호수 같은 데라든가 밤에 야경을 찍으실 때 이 야간 모드로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카메라 아까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을 때하고 완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한번 야경을 찍을 때는 이 야간 모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싱글 테이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네. 싱글 테이크를 안다. 예 나왔어요. 네, 아니라고 하신 분도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싱글 테이크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보시면 싱글 테이크라는 거는 먼저 제가 찍고 나서 이걸 주로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싱글 테이크를 찍으려고 했더니 이게 미러링이 돼가지고 안 찍히네요. 선생님들 있으신 분들 한번 찍어주세요. 싱글 테이크로 찍으면 어떻게 다른지 그냥 저는 오늘은 말로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거 미리 찍어 놓을 건데 생각을 못 했네요. 다른 거 막 이렇게 메일 보내고 막 하느라고. 싱글 테이크는 선생님 뭐냐면요. 나는 15초에서 25초의 동영상을 찍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동네 산책을 나갔을 때 이렇게 동영상을 싱글테이크 모드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싱글 테이크로 20초 정도, 길게는 20초, 짧게는 15초 정도를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최대 8개에서 그 이상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이라이트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흑백 동영상, 그리고 나는 분명히 석양이 질 때쯤에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결과물이 석양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다시 오후가 되는 이거를 이렇게 스스로 그런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동영상도 결과물로 나오고요. 또 어떤 거는 나는 분명히 음악을 넣지 않았는데 결과물에서 음악을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릴 때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릴스라든가 뭐 유튜브에서 뭐 숏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올릴 때 보면 나는 동영상을 넣기만 했는데 음악 추가를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바로 이 싱글테이크라는 곳에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런 것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제 손이 있는 쪽에 가요. 싱글 테이크 이렇게 딱 표시해가 숫자가 딱 뜨고요. 여기 조그맣게 꺽쇠가 떠요, 꺽쇠가. 제가 다음 특강할 때도 그때는 제가 한번 싱글 테이크를 찍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미러링을 끊어 버리면 조금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니까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거기 꺽쇠 눌러 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시면 밑에 쪽에 여러 개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물 동영상이 있는데요. 인물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동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나는 우리 딸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어디를 누르시면 되냐면요. 이것도 꿀팁인데요. 오른쪽에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있으시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빅 서클 제가 여기 선생님들 요거 한번 여기 선생님들 요 화면을 받으려 볼게요. 봐보세요. 지금 제 화면에 여기 선생님들 몇 분이 보이시죠? 근데 보면 앞에 2분 선생님은 제대로 보이고 옆에는 완전히 블러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빅 서클이라는 게 제가 효과 강조를 많이 해서 그렇고요. 좀 줄일수록 옆에 사람이 많이 보이고 나는 주인공 한두 사람만 내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 인물 모드를 이용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찍으실 때 그렇게 옆에 사람은 블러 처리가 된다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글리치 뭐 요런 것들이 기능이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 보세요. 제가 이 예는 자주 드리는데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란다. 저희 친정 오빠가요. 지금 현재 뭐 삼성의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있는데요. 저희 오빠가 제가 한 30년 전에 컴퓨터를 처음 구입해 가지고 쓸 때 우리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컴퓨터가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 무서워서 만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민정아 너가 컴퓨터에서 별짓을 해도 컴퓨터가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그냥 네, 뭐든지 눌러 봐." 선생님. 네. 통화 네, 중이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너가 별짓을 해도 이 컴퓨터가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내가 초기화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원칙이 지금 스마트폰 강의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요런 거 눌러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 날 것처럼 절대 못 누르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제 눈에는 굉장히 다들 젊어 보이시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 듀얼 촬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 더보기 안에 없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어차피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기 화면에 제 얼굴 보이신가요? 좀 네. 민망하지만 네. 이 듀얼 네. 촬영이란 건 뭐냐면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듀얼 촬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뒤에 렌즈가 3개 정도 이상 3개 정도 있는 분들에게만 이게 뜨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슬로우 모션은 뭔지 아신가요? 우리가 한 슬로우 20 네 맞아요. 20여 년 전에 보면 뭐 이렇게 뭐죠? 우유를 딱 떨어뜨리면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퍼지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 굉장히 선생님들도 좀 놀라워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되게 너무 멋지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떨 때 좋냐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나의 아이들, 딸이 재롱을 부릴 때 내가 만약에 60대다 70대다 그러면 만약에 손자가 있거나 저처럼 강아지가 있다고 하실 때요. 이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아지 여기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제 거 여기가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요. 이걸로 볼게요. 선생님 여기 제가 눈 내리는 걸 찍었는데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눈 하나하나가 하트로 내리는 거 혹시 보이신가요? 네. 똑같은 눈을 저는 슬로우 모션을 찍어 가지고 이런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슬로우 모션 꼭 활용해 보시고요. 하이퍼랩스는 뭔지 혹시 아신가요? 하이퍼랩스? 하이퍼랩스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혹시 가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을 텐데 누군가가 요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본인은 2시간을 걸려서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치 무슨 이렇게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찍히는 거 있죠. 뭐냐면 동영상 1시간짜리 동영상을 아주 짧게 이렇게 단축시키는 기능이 하이퍼랩스예요. 그리고 파노라마는 다들 아시죠?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뭐 산이라든가 야외에서 굉장히 넓은 장면을 찍고 싶을 때 하실 수 있는 게 파노라마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이거 사진에 대한 거 이렇게 찍는 것만 계속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설정 부분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설정은 제가 2번째 수업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사진에 대한 특강을 할 때 해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막상 찍으신 사진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34분이 돼서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갤러리에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 구글 포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끄덕끄덕 있고 아니요가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저는 제
트레이드 마크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실 때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스마트폰 쉽게 가르치는 강사라고 기억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의 지론이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드리는 게 제 지론이라서 선생님들한테 오늘도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냐면요. 아씨, 난 저거 다 아는데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들은 거를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새롭게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여기 첫 번째,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가 보는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제가 오늘은 막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어저께 우리 브라질 축구 보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까 한 7시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잘 이겨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오늘 막 설정 같은 거 설명하면 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기본 설정에 대한 건 생략을 할 건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처럼 스마트폰을 켰을 때 처음 보는 화면이 홈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는 LG 폰인 경우에 안 되실 수 있고 아이폰인 경우에도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저처럼 상단 위에 검색창이 뜨실 거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화면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점이 있어요. 점 중에서 가장 그 앞쪽으로 손가락을 선생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첫 번째 화면으로 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영어로 구글을 찾으실 수 있고요.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여기 상단 위에 검색이 있어요. 검색에다가 제가 그냥 편의상 포토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토가 나오고요. 이렇게 포토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앱을 찾으신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롱 터치라고 하죠. 그러면 앱 위치 찾기도 있고 홈에 추가도 있는데요. 저는 홈에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 홈에 추가를 한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놔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포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제가 오늘 그 사진 편집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왜 포토를 설명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오빠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진을 절대 안 찍으세요. 그리고 사진 그거 뭐 하려고 찍냐고 해서 우리 엄마는 심지어 50대 때 기존에 찍었던 사진을 나 죽고 나면 나는 너희들이 이거 저기 처리하기 힘드니까 내가 다 태워버린다고 하셔가지고 50대 이전의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태워서 없애버린 분이세요. 그 정도로 사진을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인데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을 한 6개월 전에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필요 없는데 스마트폰 거기 돈 들어있는 거 뭐 20만 원 아무 쪽에도 그건 상관없는데 미국에 가서 오빠랑 오빠네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 다 어디로 가버렸다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엄마 몰래 다 보관해놨으니까 뭘 보관해놔요? 이러신 거예요. 여기 포토. 여기 구글 포토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나게 지금 사진이 제가 8만 몇 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백업이 중지가 됐대요. 그래서 돈을 더 추가로 내라고 돈을 내고 있는데도 더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오늘 찍거나 캡처한 모든 사진들이 구글 포토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글 포토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구글 포토를 열었다 하시는 분들은 백업 허용, 백업 뭐라고 뜨세요? 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백업을 한다라고 백업 허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를 해놓으시면 선생님들 어떤 점이 좋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삼성폰이다 그러시면 삼성폰도 그렇고요. LG폰도 그렇고요. 삼성폰과 LG폰을 가지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글에 아이디가 있어요. 구글 아이디가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구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같이 삼성폰이다 그러면 삼성폰은 선생님으로 따지면 몸이고요. 구글은 선생님들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성폰이 움직이게 해주는 게 뭐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구글을 사용해 줘서 고맙다고 구글에서 15GB 라는 용량을 무료로 선생님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내 스마트폰이 뭐 3년 이상 써 가지고 저장 공간이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내 폰에 갤러리 아시죠? 갤러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가 저는 제가 이거 설정을 해놔 가지고 여기 꽃 모양 중에서 저는 보라색으로 뜨지만 선생님들은 빨간색으로 대부분 뜨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갤러리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 앨범이 이렇게 뜨고 선생님들 중에는 사진으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앨범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또 사진이 들어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포토에도 사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스마트폰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동영상과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 사진 같은 경우나 동영상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이 포토에다가 백업을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구글 포토가 나의 몸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빨간색 꽃 모양 있죠. 그 갤러리는 내 몸에 대한 그림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가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포토에 들어가서 지우시면 전체가 다 지워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선생님 갤러리, 빨간색 꽃 모양의 갤러리로 들어가서 지우셔도 여기 구글 포토에는 남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여기 포토에는 다 저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이렇게 아까 백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 검색을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가 이제 볼인데요. 이걸로 해 가지고 검색을 하면 우리 강아지 사진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종류별로 만약에 내 사진을 찾고 싶다 그러면 뭐 호호 민정 TV로 되어 있는데 뭐 요렇게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여기에서 뭐 관리 기능 여기 기기에 있는 사진 모두 보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제 그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제 수업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다들 잘 따라오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혹시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막 열심히 너무 많이 가버리면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찾기도 힘드시고 그러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이제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선생님들 중에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과 앨범으로 되어 있는 것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뜨죠, 오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진이라는 거는 날짜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만약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떤 어르신 수업을 제가 이제 뭐 노인복지관 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사진을 우리가 이제 갤러리 수업을 하니까 그 선생님 갤러리를 봤더니 뭐 67장 사진 전체 통째가 다 67장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처럼 몇 장? 8만 지금 9만 장이 넘었던 것 같아요. 9만 몇 장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진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앨범으로 놓으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혹시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안 뜨고 뭐 1개만 뜨신 분도 계시고 2개만 뜨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SD 카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SD 카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외부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나는 만약에 스마트폰 구입한 지가 3년 이상이 됐다. 그래서 조만간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다. 그러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쓰고 싶으시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사면은 3년 이상 이렇게 오래 쓰고 싶으시죠. 이렇게 우리말로 버벅거리지 않고 속도가 빨리 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장 공간이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도 오전에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2 년도 안 됐는데 스마트폰이 너무 느려졌대요. 그래서 제가 기종을 파악을 해 봤더니 S21이에요 심지어. 그런데도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장 공간이 256 기가바이트인가 이렇게 작은 거. 큰 것과 500 제가 워낙 숫자를 못 외워 갖고 큰 게 516 기가바이트인가 뭐 이렇게 500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아까 256 기가바이트인가 고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 금액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요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소의 그 크기 차이는 몇 배예요? 2 배죠. 네. 예. 그런 경우면 무조건 10만 원을 더 투자하시고 큰 저장 공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이 만약에 한 1년 반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큰 거를 선택을 했을 때 3 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사진 별로 많이 안 찍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사진 몇 장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앱이라든가 기본 깔려 있는 앱들일까요? 앱이죠. 앱이에요. 네. 앱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가 뭐 스마트폰 산지 2 년이 넘었는데 너무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그 앱을 쓰지 않는 앱 뭐 아무 앱을 다 지우시면 안 돼요. 특히나 원스토어 숫자 1 이라고 있는데요. 고런 거는 함부로 지우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안 쓴다고 해도. 제가 오늘도 오전에 뭐 이렇게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뭐 무료 음악 다운받아 사용하는 거를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원스토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그 앱을 사용하시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지우시지 마시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내가 누군가가 추천했는데 잘 쓰지 않는 앱이 있다 그러시면 기존에 깔려 있는 앱은 지우시면 안 되고 새로운 애가 깔은 것 중에서 지우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심지어 플레이 스토어 쌤들 뭔지 아시죠? 플레이 스토어가 앱을 내가 설치할 수 있는 앱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지우신 분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수업을 하려는데 앱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포토에서 동영상 같은 거 필요 없는 것들 포토에는 남겨 놓으시고 여기에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동영상을 쉽게 찾는 방법 혹시 아세요? 카메라에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다 어떤 것이 동영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찾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숫자 보이네. 숫자가 보이죠? 숫자가 보이는 네. 거는 동영상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팔만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저같이 그렇게 극심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한꺼번에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지우고 싶다 그러시면요. 갑자기 생각나서 고거 먼저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여기 줄 3개 누르셔 가지고 보시면 여기 안에 동영상이 따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필요 없는 동영상을 길게 누르셔 가지고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는 정도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패스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를 하나 해 보고 싶냐면 오늘 편집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제가 예쁜 사진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콜라주 만들기 또는 GIF 만들기 요거를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오늘은 좀 그냥 기초 단계로 생각하시고 선생님들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쁜 사진만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걸로 콜라주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GIF 만들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사진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혹시 나는 콜라주가 먼저 한다. 다 아시나요? 네. 손 들어 주신 분 계시고요. 보니까 고수분이 몇 분 계세요. 저기 화면 켜 주신 분 중에서. 네. 콜라주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한 장의 사진 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는 걸 콜라주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 봤는데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셔 가지고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선택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제가 인제 오늘은 어
알려드릴 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갤러리 안에 있는 콜라주만 할 건데요.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앱을 다운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콜라주 만들기도 한번 수업을 해드릴게요. 이 콜라주를 만들 때는요. 최대 몇 장까지 가능하냐면 6장까지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사진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도 가능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지금 선택하는 것 중에 동영상이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동영상도 선택해 보면 되게 재밌게 나오니까요. 선택을 6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도 6개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가 마치 동영상이 하나 있네요. 동영상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몇 개인지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위쪽에 몇 개 선택됐는지가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디를 누르시냐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LG폰과 삼성폰이 조금 다른데요. 삼성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LG폰은 또 기종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각각이 조금 달라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혹시 나는 그 부분에서 안 된다 하시면 이따가 정식 수업은 저희가 10시 정도에 마무리할 거니까요.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앨범으로 복사, 이동, 만들기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복사는 아시겠죠? 앨범으로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앨범으로 이동하실 때는 선생님, 내가 기존에 있는 앨범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이건 다 아시나요? 이건 아시겠죠? 앨범으로 이동, 제가 저기 그냥 간단하게 더 보여드릴게요. 이동하려는데 내가 새로 앨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상단 위에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앨범 이름 넣으셔가지고 그냥 저는 찐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그리고 SD카드가 있으신 분은 SD카드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장 이거 눌러도 누르는 게 안 뜬다 그러시면 내장 메모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추가해놓고 저는 빨리 다시 나가서 여기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해드릴게요. 네. 눌렀던 게 찐. 앨범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올라갔는지 못 찾겠네요. 그냥 아까 거기 다시 예쁜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사진 너무 많으시면 선생님들 조금 잘 지우세요. 저는 바쁘다고. 그리고 또 원래 성격이 뭘 잘 못 버려가지고요. 잘 못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5개, 6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6개 선택됩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더보기 누르시고 저처럼 만들기라고 뜨시는 분은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선생님 기종에 따라서 만들기가 아니고 바로 바깥에 이렇게 콜라주나 GIF가 나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까 더보기를 누르면 바로 콜라주가 나오신 분은 콜라주 그 상태, 더보기에서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콜라주 눌렀더니 이렇게 6개가 딱 선택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동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동영상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동이 가능하고요. 선생님들 중에 말씀을 못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네모가 이런 모양이 아닌데 왜 선생님만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여기 밑에 쪽 보시면 네모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똑같은 직사각형의 네모 6개로 나눠진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요거나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요걸로 추천을 드려요. 보통 오늘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하고 그 상태에서 동영상을 길게 눌러서 선택하신 분은 동영상을 가장 큰 화면으로 한번 옮겨줘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화면에서 만약에 요 사진을 제가 골랐는데 이 사진이 너무 지금 위쪽에 잘려서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를 천천히 이렇게 내리시면 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터치해서 이렇게 내리시면 아니면 조금 더 파란색 하늘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으시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동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동영상 이 부분을 크게 했는데 여기만 너무 크고 여기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시면요. 여기 이쪽에 동그라미 있으시죠?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올리시면
약간 더 커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뭐만 더 알려드릴 거냐면요.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거 1대1은 뭐냐면 이 크기의 비율이거든요. 가로로 길게 할 것인가, 세로로 길게 할 것인가. 실제로 어른들 수업할 때는 이거는 별로 설명 안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설명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여기 곡선이 있죠. 곡선을 키우면 현재는 지금 직사각형인데 끝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돼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밑에는 어르신들한테 설명 잘 안 드리는데 요렇게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사진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안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시고 여기 밑에가 이게 뭐냐면 색깔인데요. 현재는 흰색이잖아요.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네모 4개 블럭처럼 되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파란색이랑이 많으니까 녹색 한번 해볼까요? 아직 완료. 어, 아까 그냥 저는 노란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도 하시고 공유도 하시면 좋아요. 공유 같은 경우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나와의 채팅방에 공유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채팅방 들어가셔서 보내고 싶은 곳에다가 하시면 좋은데요. 공유 이렇게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나와의 채팅방에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나와의 채팅방에 보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네, 보내시면 된다는 거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 버튼 눌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아까는 콜라주였고요. 이번에는 GIF라고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GIF는 콜라주하고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개수에 크게 제한이 없으니까요. 다양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여러 개 누르고 싶으시면 눌러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선생님들 보시면 아마 말씀 못하시고 속으로 나는 더보기가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요. 손가락을 살짝 화면에 대고 살짝 내리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보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만들기 누르시고 나서 GIF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스마트폰 저도 이제 거의 구입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니까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기라든가 영화 만들기 요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다음 특강할 때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GIF까지만 갈게요. GIF 누르시면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GIF가 뜨고요. 이렇게 사진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사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단에 여기 삼각형 이거 있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내가 이걸 만약에 지금 이거 너무 똑같은 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를 누르고 싶으시면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똑같이 이 은행잎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요렇게 얘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세요. 그럴 때는 롱 터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들이 같은 색끼리 계속 반복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위주로 할 것인가 가로로 위주로 할 것인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시면 속도가 지금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빠르지 너무 빠른데요. 않으신가요? 너무 네. 빠르죠.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여기 꼭 이거 누르셔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네. 안에 삼각형 있는 거 누르셔가지고 속도를 2 또는 1, 저는 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삼성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도 속도를 애시당초에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정한 속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이 GIF의 진행 방향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올 것인가, 앞에서 뒤로 올 것인가. 근데 보통은 선택하실 때 내가 방향을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거는 안 만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여기 동그라미 안에가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에서 그리기 있고 스티커 있고 뭐 텍스트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새로운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그리기 여기 왼쪽에 여기 제가 펜 선택했어요. 펜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께가 74라고 나오죠. 너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적어지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색깔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할 건지 뭐 이렇게 하늘색으로 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네, 약간 형광빛 나는 요걸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스포이드처럼 생긴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사진 안에 있는 색깔을 갖다가 쓰고 싶다. 난 여기 안에 있는 색깔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는 이 스포이드를 누르시고요. 제가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은행잎 색깔, 단풍잎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빨간색의 색깔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냥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터치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와졌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것이 검정으로밖에 안 나오네요. 하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색깔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X 누르시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누르시면 아까처럼 선택이 되는데 지금 미러링일 때는 가끔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패스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요거 뭔지 아신가요? 이거는 지우개. 지우개 맞아요. 여기서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 여기 왼쪽으로 가는 버튼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이렇게 지워지니까요. 근데 내가 지웠는데 그냥 그대로가 좋아. 그럼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시 생기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손글씨가 난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 텍스트 누르시면 텍스트 돼요. 밑에. 그래서 텍스트에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꿈을 이루는 사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하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글씨체도 있으니까요. 네, 내가 원하는 글씨체 같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꿈을 하고 엔터 쳐서 두 줄로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왼쪽에 놓고 싶다 그러시면 이 꿈을 이루는 사람을 왼쪽에 놓고 싶다 그러면 왼쪽 정렬이 좋겠죠. 가운데 놓고 싶으면 가운데 정렬,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 하셔가지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 배경이 주황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을 원한다 그럼 이런 거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색깔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T 누르시면 여기 스타일이 바뀌어요. 아까처럼 주황색 배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블러 처리를 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배경이 아예 없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거를 내가 선택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시고요. 하시면 되고요.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처럼 지우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완료를 눌러볼게요. 이 갤러리에서 이 GIF에서 내가 이거 글씨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를 누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꾸미기를 되돌리기를 바로 가면 이게 돼요. 그런데 저장을 한번 완전히 하고 나면 편집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공유해서 여기 카톡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딸 방에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갤러리에서는 간단하게 콜라주 만드는 거, 한 장에 여러 장 사진 넣는 것과 그다음에 GIF 만드는 거, 요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앨범 안에서도 이것만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3개 누르셔가지고 여기 안에 내가 어떤 사진을 특별히 좋아한다 그러시면 즐겨찾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 이런 것들 누르시고 여기에서 세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이 사진을 삭제하는 거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줄 3개에서 휴지통 들어가시면 삼성폰인 경우는 30일이고요. LG폰인 경우는 7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기간 안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들어가서 복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유 중지하고 제가 선생님들 화면 보면서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해드린 게 선생님들